이번 영상은 아주 오래전 이 차트 고수의 이 차트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2003년도니까 단순히 연도로만 봤을 때 19년 전 자료죠. 그렇죠? 이렇게 오래된 차트 자료를 왜 지금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 차트를 공부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나간 차트의 이런 특징적인 패턴, 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차트를 발견할 시 실제 매매에 활용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 10년, 20년 전의 차트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차트라는 것은 결국 이 매수자와 매도자, 수요와 공급의 힘겨루기가 나타난 최종 결과물이며, 이는 앞으로도 또 현재도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던, 재료가 있던, 성장성이 있던, 수급이 좋던, 결국엔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고, 세 번째, 자,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이 다 되는 시점에서부터라도, 그렇죠? 이 주식 투자를 수익을 내기 위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도 긴장을 하고 공부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좀 오래된 내용이 이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살펴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참 제목도 이분은 재밌게 진 것 같습니다. 신쌍바닥 기법의 개념, 신쌍바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신쌍바닥이라고 하기엔 벌써 19년 전이니까 일단 쌍바닥을 새롭게 변형시킨 그러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식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상승한 후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정배열 상태인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 5일 이평선을 W자 쌍바닥을 갖고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정배열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21이평선이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단에는, 그 아래에는 61이평선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결국 21이평선과 61이평선 요 샌드위치 사이에 요 5일이평선이 이렇게 W자 패턴을 만드는 이런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런 W자 패턴. 그렇죠. 이러한 관점을 보면서 이 쌍바닥을, 5일 이평선의 쌍바닥을 갖고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것인데, 이 신쌍바닥 기법의 특징, 5일 이평선이 W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첫 V자 반등 시 21선 돌파 여부에 따라 또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소문자형, 5일 이평선이 W자가 만들어질 때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W자형,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작은 W자형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대문자형을 보게 되면은 5일 이평선의 W자가 이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그렇죠?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때 2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는 못 뚫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문자형이고, 이 대문자형은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하고 21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평선 사이로 하락한 채, 다시 뭐 이렇게 하락한 채 W자를 만드는 이러한 모습은 또 대문자형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적인 부분은 위에는 21이평선, 하단에는 61이평선을 깔아두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5일 이평선의 W자형 패턴을 갖고 매매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내용의 핵심적인 중점 부분이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과 손절선, 즉 21일선과 61선 정배열 상태에서 그 사이에 5일 이평선이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당일 주가가 양선, 양봉의 모습으로
512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바로 요 512평선 W자 패턴을 만든 쌍바닥을 만든 요 512평선을 이렇게 양봉이 512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공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주가가 아직 W자 패턴이 나오지 않은 영역, 즉 20일, 60일 이평선 사이에 5일 이평선이 V자 반등, 여기가 이제 V자 반등이죠. 이렇게 V자 반등,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 요 구간이 되겠죠. V자 반등, 한번 V자 반등이 나오고 하락할 때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되면서 반등 주는 모습을 확인치 않고 하락 조정 줄 때, 이렇게 하락을 줄 때 미리 짐작해서 매수에 들어가면은 조심해야 된다. 왜?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하고 이 하락할 때 W자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조급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데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완성하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매수하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5일 이평선이 이 캔들의 양봉이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됐을 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매매했을 때 핵심적인 요약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신쌍바닥 기법의 형성 단계, 21선과 61선 정배열 사이에 물량 흔들기용 21선 기간 조정 패턴이 발생한다.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주가가 5일선을 두 번째 골든 크로스 시킬 때 매수 공략한다. 그렇죠? 두 번째 요렇게 두 번째 5일 이평선을 W자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5일선과 두 번째 골든 크로스를 낸 후 인젠 21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느냐, 이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을 W자로 만들고 돌파 이후에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대밀려서 60일 이평선을 이렇게 다시 하향 이탈한다면 이제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고, 실제 이분이 이제 이 당시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예시 종목으로 2003년도 현대제철이란 종목을 이렇게 이 차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21 이평선, 그렇죠? 요 위에 검은색 21 이평선, 그리고 하단에 요 파란 61 이평선, 그렇죠? 그리고 요 얇은 5일 이평선이 요렇게 W자 패턴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의할 게 요 검은색 21 이평선을 다시 돌파를 하느냐 저항이 되느냐를 봐야 되고, 또 하단에서는 61 이평선을 지지하느냐, 여기서 이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서 21 이평선을 돌파하면 이 신쌍바닥 기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요 위치가 바로 현대제철 요 아래 위치, 요 위치인데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요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는 21 이평선을 도지형이 한번 나와서 눌림을 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 21 이평선 사이에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5일 이평선을 쌍바닥 이후에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공략을 하는 그런 쌍바닥 신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동부화재라는 종목도 동일한 요 내용입니다. 아래는 요 파란 60일 이평선, 위에는 검은 20일 이평선, 요 사이에 샌드위치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W자 패턴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W자
그리고 나서 512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리고 21이평선까지 돌파를 했네요. 이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문자 W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여기 대문자형, 그렇죠. 21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그렇죠. 여기서 그거와는 좀 다르네요. 그 내용은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최종적으로 512평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요 위치가 바로 요 위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꾸준하게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9년 전의 자료, 이 자료가 이제는 어느 이름 모를 고수가 얘기한 이 신쌍바닥 기법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도식화한 모습부터,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하는 이런 부분, 또 주의할 점, 어떨 땐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의 패턴이 나타난 그러한 예시 종목들, 그 이후의 모습,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차트 매매를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지나간 차트 단순히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왜 차트가 왜 앞으로도 현재도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차트를 공부를 했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개별적으로 종목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러한 패턴이 지금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W자 61선, 21선 사이에서 512평선의 W자 쌍바닥 완성하고 51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한번 관찰을 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